네, 마음을 여는 소통대화법, 18년 방송 경력, EBS 네이버 등에서 교육 관련 방송, 태교부터 성인까지 책임지고 있죠. 소통 스피치 코칭 전문가입니다. 아나운서 주식회사 맛있는 스피치 대표, 이윤정 대표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는 덥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넘치는데, 네. 요즘에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모두 최고치네요. 요즘에 뭐 음. 코로나19, 요건 진짜 너무 걱정스럽고, 그쵸. 확진자 수도 지금 최고치로 치솟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맞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뿐이죠, 요즘에. 네네. 네. 아니, 백신 맞기 시작하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민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음, 매출이 줄어든 음, CEO들 이제 네, 조급해지잖아요. 다시 네,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진짜 사실 우리의 그런 뭔가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최고가예요. 이렇게 계속 치솟아야 된다고 하는 게 되면 좋겠지만 참 네. 정말 걱정스러운 수치들만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좀 더 힘내야 되고요. 방역에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다 보니까 요즘에 또 우리 말 한마디로 네. 사실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화가 되는 그 세상이거든요. 많죠. 더 많죠. 그래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좀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많이들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역시 오늘도 익명으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제보해 주세요. 상사나 동료 아니면 혹은 뭐 후배나 음. 뭐 다른 분들의 이런 말 한마디로 정말 힘들었다, 이 기분 나빴다 이런 사연들 음. 같이 좀 제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럼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네, 네. 오늘은 TMT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TMT TMT는 뭘까요? 뭘까요? TMI는 뭐 요즘 많이 들었는데. 네, 마지막 글자만 달라집니다. Too much 네. information, TMI라고 하는데, 이제 네. TMT는 Too much talker. 쉽게 말해서 말 아, 많은 사람. 투머치 토커. 말 네. 많은 상사, 말 많은 직장 동료. 네. 피곤하죠. 얼마 네. 전에 제가 코칭을 해드렸던 교수님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교수직을 겸임을 하시는 분인데 네. 고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회의를 음.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할 때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후배들 또 아랫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회의가 말이 더 2시간 길어진다.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네네. 할 말은 하면서도 네. 말을 좀 간결하고 짧게 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지 않아요? 맞아. 이거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핵심을 찌르면서 할 말은 하고 간결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네. 좀, 네, 보통 이제 알려주세요. 내가 말이 길어진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내가 말이 좀 길어지네? 언제 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잘 안 풀릴 때, 음.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막 부가 설명을 하다 보면 말도 길어지고 요지 핵심도 자꾸 약간 비껴나가는 것 음, 같고 뭐 그런 음, 느낌도 들긴 해요. 뭔가 준비 잘 안 됐을 때? 네. 네. 보통 내가 말이 길어진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네. 본인이 이미, 내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좀 많은데? 라고 느낄 때는 이미 상대방은 벌써. 벌써 느낀 아, 그렇군요. 다음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 전에 빨리 캐치해야 되겠네요? 예,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네.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게 눈빛이죠. 눈빛을 보면서 눈빛이 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말이 길어지는구나. 이게 좀 TMT, TMI구나. 음. 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공감 능력에서 시작이 되는 아, 겁니다. 그러네요. 상대방의 동공인 지진이 오고 갑자기 음. 스마트폰을 보고 네. 이럴 때는 내 말이 길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갑자기 얘기하는데 물론 뭔가 메시지가 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 네.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많아진다. 또는 눈빛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어. 곳을 향하기 시작을 음. 한다. 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든다. 자, 요럴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내가 말이 길어지고 있구나. 음. 여기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진짜 공감 능력 중요하다는 거 말할 때에도 다른 음,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행동들을 찬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죠. 네네.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만 잘 못해서 자꾸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네. 요령을 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 네. 오늘 당장부터 좀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에 계신다면 네. 또는 이제 가정에 계신다면 뭐 직장에서는 회의 중에 평소대로 하면서 구성원들의 한번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또는 집에서는 부부나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네.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지, 뭐 시선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하품을 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회의 중에 갑자기 이렇게 팔짱을 끼신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 이렇게 구성원을 쭉 보다 보면 누군가가 갑자기 밖을 봐요. 창밖을. 그러면은 이제 말이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겠죠. 뭐 시간을 본다든지 네네. 시계 보고 이런 것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요, 보통 화면 끄고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빛이나 어떤 화면을 향한 이렇게 저의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수시로 모니터하지 않으면 저 혼자 떠들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 정말 재미없어요. 맞아요.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네네. 요즘엔 진짜 온라인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줌 같은 회의를 네. 많이 하니까 요거 더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화면을 꼭 켜시는 게 뭐 초상권이니 지금 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러시는데 요즘 가상 배경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얼굴을 꼭 켜고 상대방을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민경 씨도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 네. 저처럼 이렇게 게스트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방송은 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네. 있고 잘못하면 광고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렇죠. 심장이 쫄깃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네. 옛날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말이 길어진다 할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세요? 우선 손짓으로 이제 빨리 해달라고 이제 막 돌리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뭐 글을 써서 보여드린다든지 네. 눈빛을 막 쏘죠. 네. 짧게 해주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이 좀 길다, 좀 너무 늘어진다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평균적으로 3분, 길어야 5분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꼭 해야 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자니 5분 안에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냐. 네. 이거는 말하는 사람, 즉 화자, 나 중심의 스피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대를 중심으로 해보면 상대가 꼭 듣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시간도 지키면서 해야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네. 그건 진짜 비단 뭐 모든 사람들 다 약간 직장인뿐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프랩 네. 기법하고 프랩 기법? 핑퐁 질문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프랩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었는데 네. 간결하면서도 설득이 잘 되는 시나리오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P, 포인트, 이제 결론 문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reason,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example, 예시나 사례를 들고 다시 마무리해서 포인트, 마무리 결론을 해주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접속어를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내가 뭐뭐 해야 된다, 뭐뭐입니다 라고 중심 문장을 먼저 얘기를 했다면 왜냐하면이라고 그 근거를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시를 뭐 사례를 들자면 이런 접속어를 쓰고 그 다음에 쭉 뭐 에피소드라던가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꼭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딴 얘기 막 가요. 그렇죠. 네. 이랬을 때는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점은 이런 접속어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제 우리 직원한테 시킨 거예요. 이번 주까지 강사 리스트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포인트 문장이죠. 왜냐하면 하반기 특강에 더 다양한 강사들을 투입하고 한눈에 우리가 강사진을 볼 수 있어야 투입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자, 예를 들면 지역별, 경력별로 엑셀로 정리를 해두면 강의 의뢰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바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겠니. 자, 신입이 만약에 또 들어왔다. 그러면 한 100여 명이 되는 강사들을 한눈에 파악하니까 업무도 훨씬 빨라지더라. 지금 추가된 강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네. 지금 3분도 안 걸렸어요. 1분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다 핵심 요약이 다 전해졌네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3분 이내에 웬만한 내용 정리가 다 가능해지고요. 이게 매번 초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자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회의 때마다 요즘 핸드폰에 다 타이머 기능 기능 있잖아요. 있죠. 네. 타이머를 켜놓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대략 몇 분인지 아니면 3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왜 우리가 시간이 보이면 그래도 조금 정리를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정면에 계속 있어요. 네네. 네. 남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스팟이 언제 나가는지,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런 감각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량으로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시나리오 작성 많이 해드리는데, 한글 문서의 경우 13포인트 글씨 크기로 한 장 정도가 대략 2분이에요. 그래서 한 장 반 정도가 3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내가 5분이라면 한 3장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렇네요. 이 한글 문서로 13포인트 글씨 크기 한 장 정도가 대략 2분이다. 네, 요 정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핵심 요약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랩 기법. 네. 요건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는 핑퐁 질문이 네. 좋다 했었거든요. 핑퐁. 기본적으로 프랩 구조로 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제 예시 부분에서 막 상황이 장황해지거나 설명이 좀 길어질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상대방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때 그 매출이 얼마였지? 그때 강사진들이 대략 몇 명이었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그 상대방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부담스럽고 네. 조금 길어진다. 요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때? 이런 건 어떨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 또는 여기에 더 보탤 의견이 있는지를 그 사람한테도 발언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5분짜리도 중간에 한 번씩 끊어가니까 네. 길어진다는 느낌이 안 안 들죠. 들어요. 내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주의 한기도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네요. 네. 직장 네. 상사 자꾸 질문하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집중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핑퐁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멍 때리고 듣는 일이 없어져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그거를 내가 얘기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해됐니? 이 부분 뭐 어려운 거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질문만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요거 네. 같이 활용하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 이런 방법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치기보다는 네네. 자꾸 네.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교수님들 듣고. 이렇게 네. 코칭하고 강의했던 거 모니터링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죠? 네. 그죠? 그죠. 습관적으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것.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지 않나요? 다양하게 써야겠어요. 네. 적당히 쓰는 건 좋은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이거는 그 의미가 퇴색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내가 투머치 토커는 아니었는지 TMT는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셔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럴 네. 때 제가 좀 그래요 하는 분들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조금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코칭해 드리니까 우리 또 네. 전문가 나오셨잖아요. 네. 만약에 활용하세요. 내 동료라던가 이제 네. 후배라던가 아니면 좀 편한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아버지 또는 우리 신랑,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자존심도 있고 해서 냅뒀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손을 들어줘요. 손 들어요? 네. 그냥 사적인 모임에서도? 네, 솔직히 보면서 갑자기? 아빠, 아빠, 지금 그 얘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아니면, 아빠, 그 얘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해보면 어때? 라고 한다던가, 이제 신랑이 술을 먹고 나면, 술을 먹을 때 그렇게 말이 길어져요. 보통 그런 거 많죠. 라떼는 이러면서, 자, 오빠, 좋아. 그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봐봐. 민경 씨가 지금
핸드폰 계속 보기 시작했잖아. 어. 저희 재혁 씨가 지금 어. 술잔을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 네. 이거는 그만큼 오빠 얘기가 이미 집중력이 흐려졌다는 얘기야. 하면서 중간중간 기분 나쁘지 않게 살짝살짝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를 이렇게 시그널처럼 아. 행동이나 말로 표시를 해줘요. 또 살펴보라고 네. 그런 요령도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상급자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얘기하기 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잘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독 어색한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더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그러는 거죠. 네. 자꾸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딱 있어요. 그래요. 어색하니까 그 뭔가 어색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계속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주세요. 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세요? 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이런저런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또 한다던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네. 조금 일방적인 대화가 소통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약간 질문을 한다는 거. 네.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 청취자분. 네, 저도 지난주에 영어 교육 회사의 대표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저도 막 저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진다라는 길어지죠. 생각이 네. 들어서 혹시 어릴 때 뭐 스피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중간에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늘도 새로운 또 노하우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도 보입니다. 이 대화도. 그래요. 오늘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네. 정말 내 입장에서 하는 스피치라는 거. 음. 상대방의 표정과 액션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말을 적절하게 3분 이내로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네. 이제 오늘부터 제일 중요한 건 네. 항상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계속 살펴보는 거. 음. 그런 습관만 들여도 훨씬 말 많은 사람, 말이 길어지는 사람, 회의가 너무 장황한 사람, 이런 평가는 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 우리 나우제주 우리 회사 시안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꿀팁 늘 전수할게요. 늘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우리 또 소통 스피치 전문가 이윤자 대표원장 화요일에 만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